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과연 뭘 하고 있는가? 내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한 대목이긴 한데, 그래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국회 이제 본청을 방문하면서 악수한 당직자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됐다. 그래서 사실 일정 기간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정치 행보를 재개한 게 8월 10일입니다. 오늘 20일이면 열흘 지났는데 그 열흘 동안에 공개한 일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20일까지면 열흘 내지는 10일까지를 포함하면 열 하루인데 공개한 일정은 한 서너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공개한 일정은 뭐냐? 그러니까 11일 날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12일 날은 이제 코로나 방역 관련자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그 다음에 12일 이어서 이제 15일 날에는 용산구 효창공원을 방문해서 백범 김구 선생 묘역,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를 모신 삼의사 묘역, 임시정부 요인들 묘역, 이런 데 이제 광복절을 맞아서 참배를 했고요. 이때도 또 한번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사진을 배경으로 해서, 근데 사진 설명에는 윤봉길 의사 거를 썼다. 그래서 도대체 윤봉길 의사와 안중근 의사도 구분 못하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거를 다 하다 보니까 그 사진을 6장을 올렸는데 아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또 쭉 없다가 18일에 DJ 12주기 묘역 참배 이런 거를 하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이 빕니다. 공개 일정이 없는 날이 무려 7일이나 됩니다. 그럼 그동안엔 뭐 했느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제 녹취 공방, 그러니까 저것이 윤석열 전 총장이 곧 정리된다,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게 아니고, 갈등 상황이 곧 정리된다는 것이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게 맞는가 하는 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거는 윤석열 전 총장 곧 정리된다. 지지율이 떨어져서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문맥상 맞다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이런 와중에도 어찌 보면 이게 윤석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윤석열 전 총장은 침묵을 했다.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전략적 침묵이라고 봅니다. 침묵해야 되는 때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굉장히 정무적 판단이죠. 그럼 이런 정무적 판단은 왜 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대표의 언행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도 불만이 있죠. 왜 그러냐면 경선준비위원회라는 데에서 경선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이 서병수 의원인데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 서범수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친형입니다. 형제간에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자기의 비서실장의 친형을 경선준비위원장으로 시켜놨는데, 이 경선준비위원장 서병수 의원은요, 완벽한 친박에 거의 태극기에 가까운 친박입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무효다라고까지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시켜놓고 이 사람은 지금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까지 지금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있었죠. 이런 걸 보면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상당한 정도의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총장은 캠프 내에 함구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 함구령을 내렸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준석, 원희룡 두 사람의 갈등 국면에 개입할 경우에 결국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윤석열, 원희룡 둘 다 서울법대 출신이니까 연대설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이 마치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배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되면 결국 윤석열, 이준석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극도로 경계한다. 왜 경계하느냐? 그거는 바로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측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대로 가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한테는 이준석 대표가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나선다면 뭐 견제를 하고 싸울 수밖에 없지만 현재 적어도 그런 것들이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뭐 한국갤럽 기준으로 뭐 1% 내지 2% 정도 나오는 유승민 전 의원이 갑자기 국민의힘 대표 주자가 될 가능성 없다. 이렇게 본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서는 포용력을 보여야 된다. 이런 판단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에서 갈등으로 비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라. 이렇게 캠프 내에 함구령을 내렸고요. 이거는 바로 그 신지호 정무실 부실장, 신지호 전 의원이 이제 탄핵 발언으로 또 갈등이 촉발됐을 때도 그때 이후에 본인이 직접 이준석 전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진화를 했죠. 이런 것들이 좀 맥락이 통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전 대표는 어차피 본선 국면에 가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서는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그때 가서는 이제 다른 경선 후보들은 싹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그 당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라는 거는 그 변수는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되니까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된다. 그럴 경우에 이준석 대표도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준석 대표와의 그 어떤 전선을 형성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건 전략적 침묵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또 시기적으로 좀 묘합니다. 뭐 경선준비위원회에서 2번의 토론이라고 해서 18일과 25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는 경선준비위원회의 월권이었죠,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고위원들이 반대하고 그러면서 18일 토론은 무산됐고 25일 토론도 토론이 아니고 그냥 비전 발표회 정도로 하고 이제 그때 경선준비위원회는 이제 마감을 하고 26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26일부터 이제 곧바로 TV 토론이나 뭐 이런 것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TV 토론 같은 거는 아무리 본인이 뭐 박식하고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TV 토론은 그건 또 다른 영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말꼬리가 잡힐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경선 주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김태호 의원은 드랍했다고 하고요. 그럴 경우라도 지금 뭐 통칭 13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드러나지 않은 그 국민의힘 주자들이 더 있습니다. 뭐 박찬주 전 대장, 홍성우 전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다 합치면 17명인가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이제 TV 토론을 하느냐. 근데 26일 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하면 곧바로 TV 토론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TV 토론의 스킬을 배워야 되죠.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V 토론 준비 내용도 습득을 해야 될 것이고 기술도 습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캠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 민주당 최장수 대변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도 영입을 했고요. 뭐 저런 사람들이 지금 그 자발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로구에 지금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 이마빌딩에 있죠. 근데 이마빌딩에서 사무실을 더 늘려야 할 상황입니다. 사무실 늘려야죠. 또 국회 인근에 뭐 사무실을 얻는 방안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하죠. 당장 지금 윤석열 캠프에 있는 현역 의원만 18명이고 그 다음에 24일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24일에 보면 또 2050을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싱크탱크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지금 캠프 재정비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게 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결정하고 동의를 해줘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새로운 인물들과 또 뭐 상견례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캠프 재정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당장 오늘만 해도
들어온 뭐 상임고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상견례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 캠프를 정비하고 캠프가 제대로 시스템 및 구성이 돼서 굴러갈 수 있도록 본인이 뒷받침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들은 뭐 사실상 그 후보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외부 일정을 좀 상당히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전략적 침묵, 그다음에 캠프 재정비, 그다음에 TV 토론 준비, 이런 것들이 아마 그 현재 외부 공개 활동이 적은 세 가지 이유 중에 그 이유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보건대는 뭐 이런 이유는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외부 공개 활동이나 연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민주당 본경선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이 본경선의 여러 가지 활동도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8월 26일 날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마도 TV 토론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비대면 상황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유권자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그러니까 유권자들과 제대로 만나거나 뭐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뭐 경선이나 이런 게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서는 이런 부분이 아마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겁니다. 뭐 일반 정치인들이야 워낙 그동안 뭐 많은 그 유권자 접촉 같은 게 있어 왔지만 그런 일이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뛰어든 사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TV 토론 준비를 다른 사람들보다 거의 2배 정도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뭐 그런 것들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현안에 대한 숙지 이건 뭐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전략적 침묵 내지는 공개 일정 축소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잘한다 잘못한다 이렇게 평가할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본격적인 경선 준비를 위해서, 경선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인데 뭐 그것 때문에 여러 그 언론 매체들에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 좀 취재를 해서 지금 윤석열의 전략적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